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린자오밍이라고 합니다. 린자오밍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판다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과 관련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왈칵에 인터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푸바오라고 하면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그 판다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애정하는 판다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린자오밍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중국 광저우에서 작게 패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동물원 사육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워낙 사랑해서 사육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서 동물학 공부를 한 다음 사육사게 되었습니다. 동물 중에도 특히나 제가 사랑하는 동물은 바로 판다였습니다. 어느 날은 연수 교육차, 지금은 한국에 있는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있는 곳으로 파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사람이 지금 한국 에버랜드에서 판다들의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 강철원 사육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파견 갔던 시기와 강철원 사육사가 러바오, 아이바오를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2개월간 중국에서 머문 시기가 동일했던 거죠. 그때의 강철원 사육사는 현재까지도 제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다들과의 유대 관계와 소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기 때문이죠. 러바오는 쉽게 장난치로 낯가리지 않는 성격이서라서 사육사분이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대했지만 새침한 아이바오는 조금 어렵게 다뤘어요.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사육사님은 금방 아이바오와 새로운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하더라고요. 아이바오를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장난치며 편하게 다루는 사육사는 처음 봤습니다. 중국인 사육사보다 능수능란하더라군요. 특히 그 사육사님의 특징은 동물과의 비언어적인 감정을 나누는 능력이 특화되어 있어 보였어요. 또한 그가 판다들과 친해지고 나서 판다들에게 위기 대응 능력과 눈치를 아주 잘 교육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기지를 발휘해 잘 대처한다고 하는데 그런 한국인의 성격을 동물 교육에도 잘 접목시킨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는 우리 중국 사육사에게 박수도 많이 받고 동물들과의 비언어적 소통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도 했죠. 그렇게 2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강철원 사육사는 관계자들과 함께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데리고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 또한 파견 교육 연수를 6개월 정도 더 마친 다음 제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동물원으로 돌아갔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한국에 판 것인가요? 아님 증여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군요. 그것은 그냥 준 것도 아니고 한국에 판 것도 아닙니다. 바로 대여해 준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 내 희귀 동물인 판다를 다른 나라에 임대해주는 판다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거죠. 아이바오와 러바오도 에버랜드와 한국에게 선물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임대였습니다. 러바오와 아비아오의 비자는 15년 정도고 1년에 13억 정도의 대여료를 현재 한국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31년경에는 아마 중국으로 반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고자 체결된 워싱턴 조약에 따라 세계 자이언트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판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냥 주고 싶다고 선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한참 러바오, 아이바오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2020년경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러바오,
아이바오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이슈처럼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딱 3일 뿐입니다. 그리고 독립 성향이 매우 강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판다가 임신하는 확률은 극히 드물고 희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다가 지구상의 희귀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지요. 중국 사육사들도 그들의 짝짓기 타이밍을 잡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한국의 사육사인 강철원 사육사가 성공시킨 것입니다. 뭘 해도 할 것만 같았던 중국에서 2개월간 보여준 그의 능력이 한국에 돌아가서 빛을 발한 것이지요.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이름은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을 가진 푸바오였습니다. 이 놀라운 푸바오의 탄생은 외신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현재 중국 사육사들 사이에서 강철원 사육사는 거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지요. 근데 이런 대단한 사육사가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바오가 세상에 태어나자 중국 여론은 푸바오를 빨리 중국으로 데려오라고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한국의 한류 문화와 케이팝이 해외에서 유명해니깐 세계의 중심인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중국인들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중국 사육사도 힘들어하는 판다 짝짓기를 한국에서 성공시키니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푸바오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판다는 4살이 되면 번식을 해야 하므로 독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현재 자기 부모인 러바오, 아이바오 밖에 없으니까요. 부모와 결합하여 번식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과 한국이 서로 반환 협의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푸바오가 4살쯤 되는 2025년경에는 아마 반환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푸바오는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최초의 판다가 바로 푸바오니까요. 푸바오는 너무 귀엽고 예뻐서 중국 내에 있는 판다들 중 단연 인물이 빼어나다고 해요. 중국의 옥자는 말하곤 하죠. 잘생기고 이쁜 한국 젊은이들을 보고 자란 러바오,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라 그렇게 이쁘다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탐내하는 푸바오에 대한 중국 여론이 180도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내에 퍼진 동영상들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각종 SNS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고 푸바오와 한국 사육사의 유대 관계가 잘 보여지는 영상들이 SNS를 타고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푸바오를 자기 새끼인 것 마냥 살뜰히 챙기는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들의 모습이 비춰진 것이죠. 워토오라는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며 원래 판다는 예민해서 배와 가슴을 사람에게 내놓지 않는데 사육사들이 배를 말랑거리며 만져도 예민하게 굴지 않더군요. 사육사들이 어딜 가나 계속 따라다니며 놀아달라는 영상도 있고 애틋하게 서로 눈을 맞추며 웃는 영상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영관 사육사에게 푸바오가 다리를 붙잡고 놀아달라며 떼쓰는 모습은 조회수를 몇백만이나 기록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본 중국 네티즌들은 푸바오가 진짜 자기 할아버지인 마냥 따르는데 저걸 어떻게 강제로 떼어놓냐? 저렇게 위대한 사육사에서 길러지고 있는 아이가 좀 더 있게 놔둬라. 중국에 오면 푸바오는 그냥 판다일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공주님 취급받네. 등등의 기존에 빨리 중국으로 푸바오를 반환해달라는 여론과는 사물 다른 의견과 태도를 내비추고 있는 것이죠. 푸바오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그냥 한국에 살아라라는 마음인 거예요. 아마 2025년이 되었을 때도 중국의 여론이 이런 의견이라면 푸바오가
한국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보다 더 진한 유대 관계로 형성된 판다와 한국 사유사분들, 그들의 이별이 절대 빠르게 다가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중국인 린자 오밍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기요. 내 자식 같은 푸바오를 다시 타지로 보내야 한다니. 제가 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부디 푸바오와 사육사분들이 누구 하나 슬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